자, 이번 시간에는 신금 일간 운세를 알아볼게요. 자, 2024년 7월. 자, 사주팔자표에서 여기 일간에 신금이 뜬 분들만 보시면 되죠. 자, 신의 일주인 분들도 보시면 되고요. 신묘일주, 신미일주, 자,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 신금은 6가지로 나타나네요. 자, 먼저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볼까요? 자, 2024년 7월은 갑진년 신미월. 자, 갑진년 신미월이라고 해요. 자, 일간 신금에게 2024년에 간목이 떴죠. 그 다음에 진토가 떴네요.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진토는 정인이에요. 정인. 그 다음에 간목은 정제. 신금이 2024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체적인 틀이 결정이 됐네요. 자, 2024년에 신금의 키워드는 이 년에서 보면 되죠. 정제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정제라는 건 뭐예요? 계획을 먼저 세워서 진행하라 그러는 거죠. 신금이 2024년에 들어오면 자, 또 그렇게 되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잘 된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본인이 그러한 성향으로 2024년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 신금에게 간목은 참 좋은 거예요. 신금의 그 특별한 가치, 그 신금이 가지고 있는 남들과 차이나는 가치가 있잖아요. 차별성을 간목이라고 하는 정제로 발휘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헷갈리지 않고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에게는 간목은 아주 좋은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신금이 헷갈릴 필요가 없죠. 2024년은 이 정제라고 하는 간목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정확해지는 거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하나 착착 도전해 나간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2024년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제라는 목표점으로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편제가 아니죠. 자, 자기 사주에 편제가 있다 하더라도 2024년의 신금은 정제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 신금이 간목을 만나면 자기 사주에 있다면 더 좋고, 이 1년 운에서 만난 것도 참 행운이죠. 신금의 단점이 계산을 안 하고 되게 예민하고 정교한 것 같지만 자기 마음에 들면 막 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2024년에 조금 조정을 하면서 계산할 건 계산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시간이다. 또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 자, 이 부분은 참 좋네요. 그렇죠? 신금이 간목을 가졌다는 거. 자, 이것은 뭐 신의 일주든 신묘일주든 신미일주든 신사일주든 신유일주든 신축일주든 2024년에 그 갑진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토를 신금이 만난다면 정인이죠. 자, 신금의 원래 속성은 편인 속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정인보다는 편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 편인 속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 단점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정인을 맞이했다는 것은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라는 거죠. 신금이 진토를 만났을 때 용띠해에는 신금은 상식적인 선에서 도전을 한다는 거죠. 자격증을 도전하든 지식 정보를 취득하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든 대단히 순차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편인이라는 것은 한번 획득하면은 대단한 무기가 되지만 그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이 참으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2024년에 그 용띠해의 신금이 진토라는 정인을 만난다는 것은 주변의 의견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정인이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정제와 정인을 2024년에 만남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니까 대단히 사람이 좀 계획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으로 2024년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찝어내는 거예요. 2024년에 일간 신금을 가진 분들이 목표점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합의를 도출하면서 진행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2024년은 현실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월로 가보세요. 2024년 7월 달을 보면은 신미월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2024년 7월이라고 하는 변화되는 에너지 속에서 신금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자, 그걸 보자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일간별 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24년 1년 동안 그 유지해야 되는 기본 틀, 기본 키워드는 갑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정제정인의 모습으로 2024년을 쭉 밀고 나간다. 그런데 7월 달에는 7월 6일이겠죠. 7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소서대서가 있잖아요. 거기를 미월이라고 하는데 월을 보니까 신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미월과 신금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죠. 왜 살펴봐야 돼요? 월간 월지, 월주죠, 월주. 월주라는 것은 내가 타인들과 관계할 때 내가 써먹는 나의 무기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일과 시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제외해 놓고 내가 남과 관계할 때 또는 내가 일을 진행할 때 내 업무랑 관련된 일을 진행할 때 이럴 때는 월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까지는 무조건 봐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간신금이 신미월에 도대체 어떻게 이 업무를 진행을 시킬 것이냐 그냥 단순히 여행만 갈 것이냐 아니다. 여행을 가든 여행을 가지 않든 분명히 내가 일을 진행시켜야 될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키워드는 뭘까?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신미월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일간 신금하고 이 월간에 있는 신금은 똑같으니까 비견이라고 나오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미토하고는 뭐예요? 편인이잖아요. 2024년은 편인처럼 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인처럼 살으라고 했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7월달이 되니까 어때요? 편인 속성이 나타나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간 신금이 아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겠죠. 그래서 뭐 여행을 가시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장소나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그거는 괜찮죠. 편인 시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정인 시기에는 내가 내 상황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합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만 편인 시간에는 잠깐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죠.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비견이 월간에 떴으니까 비견이라고 하는 속성대로 내가 타인들과 만날 거 아니에요. 비견이라는 건 첫 번째가 뭐예요?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죠. 또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내가 스스로 찾아간다는 뜻이죠. 비견이 떴다는 것은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떠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갖게 되고 신금이 신미월이 되면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스스로 찾아가는 거고 스스로 행동하는 거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비견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죠. 그리고 내가 실행해야 될 거, 내가 진짜로 지금 해야 될 거, 당장에 필요한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견은 직접 실행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그렇죠?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신금이 신미월이 되면은 편인이라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인보다는 조금 뭐예요? 부분으로 치우치는 거죠. 편인은 항상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몰입한다는 뜻이니까 2024년이 가지고 있는 전체 틀은 정인이지만
신금이 미월이 되면은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할 확률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또 그러한 시간에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또 억지로 또 못하게 하면은 역효과가 나요.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에 신축일주 있잖아요. 신축일주는 신미월을 맞이하면 충미충이 되잖아요. 그쵸? 충이 될 때는 패턴이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축이 미토를 만나면 약간 욕망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축일주가 신미월이 되면은 약간 욕망계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점도 있죠. 축토가 미토를 만나면 뭐예요? 남들한테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고 남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충이 돼서 충이 되니까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신축일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건 좀 내가 저 사람한테 또는 저 직장에서 내가 이걸 펼쳐보고 싶었는데 미월이 되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을 내가 펼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미일주인 분들은 신미월이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되죠. 미미가 겹치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과대 소비가 일어날 수 있죠. 내가 타인들과 만나면서 내가 뭐랄까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진다 그럴까요? 너무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그 1년 동안의 그 정인이 신미월, 7월에 무너지잖아요. 일시적으로 잠깐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조금 과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그쵸? 과음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체크해 줘야 되죠. 신축일주인 경우에는 충미충처럼 열려서 좋은 부분이 있고 충미충이 돼서 얽혀있던 부분이 확실히 풀려서 좋은 부분이 있고 신미일주인 분들은 신미월에 미미가 겹치면서 약간 좀 너무 긍정적이 될 수 있다. 풀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신금 입장에서 신미의 그 비견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죠.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고,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거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자,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거고, 나의 멤버를 만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지자를 만날 수 있는 거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비견이라고 하는 속성은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많으면 이게 또 그 대중 속에 완전히 매몰이 돼갖고 개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많지 않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지지자고 뜻을 같이 하는 멤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그렇죠. 너무 많아도 거기에 내가 파묻히는 거고 너무 부족하면은 내가 그걸 찾으러 또 다녀야 되니까 힘든 거고. 그쵸? 자, 그래서 2024년 7월은 신금 입장에서는 정제정인으로 1년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금의 비견이 떴다는 것은 이 정제를 장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비견이 많아져서 이 정제를 장악하는데 1차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비견이 이 정제를 나눠먹기 하자고 하니까 뭐 쟁제가 되기도 하고 나눠먹기가 되기도 하고 이게 분산이 되기도 하는 거지. 비견이 첫 번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일간의 세력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정제를 장악하는데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정제가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 내가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뭐를 사줘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나의 정보가 그만큼 그 친구한테 흘러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월에서 들어오는 이 잠깐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이 비견은 아주 좋은 거예요. 비견인 달에는 누굴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때 좀 꼰대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죠. 위에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 비견을 쓰는 거죠. 비견은 친구처럼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그랬을 때 가장 상승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한 달을 살으라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 그리고 월에 편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나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나가는 의견이 아니라 나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뭉치라는 거죠. 넓게 퍼져나가라는 게 아니죠. 7월 6일부터 8월 6일 사이에는 편인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이 정인처럼 엄마처럼 펼쳐지는 공간이 아니고 뭐예요? 편인처럼. 편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의 엄마라고 하는 거니까 의심은 해봐야 되죠. 그 공간을 의심은 해봐야 되죠. 거기 그 공간에서 주는 음식을 내가 그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되죠. 의심은 하고 분석은 해봐야죠. 그 공간에 그대로 내가 누우면 안 되죠. 편인은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편인 공간에 내가 놓여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회에서 만나는 그 공간이 편인 공간으로 나한테 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하고 분석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키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내 편이 아닌 적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체 키워드는 정인이기 때문에 포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견문을 넓히되 미월은 특별하게 편인의 자세로 임해라. 그렇죠? 일간신금에게 신미월이 제시하는 키워드가 그거예요. 행동적으로는 비견으로 만나서 같이 교류하면서 눈높이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하고 분석해라. 이 자료가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의 절기로 넘어가잖아요. 봄, 여름 동안 지금 노력을 해왔는데 미월에 내가 2024년에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 또는 나의 계획이 한 번은 좀 뒤집어서 생각해봐라.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미월은 편인의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다. 편인이라는 것은 정인과 다르다. 그쵸? 한번 틀어지는 거예요. 2024년에 전체 1년의 에너지가 일간 신금에게는 미월에 편인이라는 속성으로 정보가 한번 바뀌는 거예요. 인간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도 한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좀 믿어왔던 것을 한번 의심하고 분석하라는 거죠. 막연하게 분석하면 안 되죠. 신미월이니까 내 입장에서 현실에서 목표점이 현실에서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하라는 거죠. 자, 일간 신금이 신미월에 만나는 사람은 나랑 뜻을 같이 하거나 나랑 같은 직종이거나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공간이 편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 자료 정보를 한 번쯤 의심하고 봄, 여름 동안 진행해 왔던 그 프로젝트를 새롭게 다듬어야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